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오늘은 미술을 취미로 입문하고 싶은 분들 또는 간단하게 수채화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도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개인적으로 미술이라는 영역은 정말 값싸게 시작할 수 있지만 돈을 쓰기 시작하면 한도가 없는 분야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노트에 드로잉만 할 때는 돈이 덜 들겠지만 수채화, 아크릴, 유화, 과슈 등등 이런 쪽들로 가면 재료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럼에도 각 분야에서 취미 수준으로 저렴하게 입문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것은 바로 수채화를 입문할 때 추천하는 간단한 재료들이에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수채화 세팅을 보여드릴게요. 미젤로 방탄 팔레트와 물통, 그리고 붓과 수건입니다. 수채화 입시를 하면 이젤에 앉아서 큰 물통을 바닥에 놓고 쓰는데요. 저처럼 디자인 입시를 하는 경우엔 보통 책상 위에 수건을 두고 붓의 물기를 조절하면서 사용해요. 보시다시피 이게 최소값인데 여기에 연필과 색연필과 도화지까지 더하면 자리 차지를 정말 많이 하겠죠. 이렇게 되면 세팅하기도 치우기도 귀찮습니다. 이게 바로 수채화와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고체 물감에 입문했습니다. 이 제품은 다들 입문용으로 많이 쓰는 윈저앤뉴튼 고체 물감인데요. 일단 사이즈가 작아서 휴대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블록 형태라 필요한 색들만 따로 구입해서 교체도 할 수 있고요. 색상이 간소하지만 이 정도만 있어도 섞어서 쓴다면 원하는 색들을 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고체 형태라 물에 그렇게 잘 녹지는 않는다는 점. 그 때문에 발색은 맑지만 농도가 짙지는 않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봤을 때 찐득찐득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면 고체 물감은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가격대 높은 제품을 쓴다면 그것도 잘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대부분 돈값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물붓입니다. 같이 미대를 다니는 친구들도 처음 봤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고체 물감은 사실 야외에서 간편히 사용할 수 있는 재료잖아요. 근데 그때 물통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평한 바닥이 없거나 물을 구할 수 없을 때 난감함이 있겠죠. 물붓은 말 그대로 물을 담을 수 있는 붓입니다. 이 안에 물을 채워 넣고 옆을 꾹 누르면 붓 끝에 물이 맺혀요. 이 물로 물감을 녹이고 붓을 사용합니다. 생각보다 붓끝도 잘 모이고 탄력이 있어서 저는 정말 잘 쓰고 있어요. 물론 집에서는 굳이 물붓을 쓸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간단히 그림을 그릴 때 정말 좋기에 추천하고 싶어요. 사실 이 두 가지로도 수채화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저는 물티슈나 휴지를 꼭 휴대하길 추천드립니다. 붓에 물감이 남아있으면 다음 색을 사용할 때 그림이 탁해져요. 다들 수채화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물 조절을 못해서 종이가 울거나 색을 조절 못해서 그림이 탁해지기 때문인데요.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몇 가지 팁만 기억하시면 수채화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첫 번째, 물이 깨끗해야 그림도 깨끗하다. 밝은 색은 물이 깨끗할 때, 어두운 색은 나머지 부분을 다 칠한 후 탁해진 물로 그리는 거죠. 그러면 물통을 한 번만 갈아도 그림 한 장을 완성할 수 있어요.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런 맥락에서 붓도 깨끗해야 합니다. 일단 붓을 물 안에서 잘 헹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수건을 쓰거나 휴지, 물티슈 등 보조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색을 만들어 두고 그 색이 필요한 곳은 모조리 칠해둔다. 수채화를 건담 조립하듯이 부분 완성하며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작가들이 퍼포먼스로 그리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리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한 부분만 계속 그리니까 종이가 충분히 마르지 않아서 그림을 망치기도 쉬워요. 수채화는 마르길 기다리는 것보다 마르는 동안 다른 부분을 칠하는 것에 가까워요. 초록색 만들면 그 색이 쓰이는 부분에 전부 칠하고 그 다음 파란색 부분을 칠하면 초록색이 잘 마르겠죠? 단계만 기본적으로 잘 지켜줘도 수채화는 훨씬 쉬워집니다. 세 번째, 붓을 소중히 사용한다. 붓이란 재료가 신기한 게 학생이 그릴 땐 말을 안 듣는데 선생님이 쓰면 갑자기 고분고분해진단 말이죠. 저도 학생 때 그게 너무 신기해서 선생님들이 붓 쓰는 방법을 많이 관찰했는데 기본적으로 붓의 모양을 배려하면서 쓰더라고요. 끝을 잘 모으고 물이 가지 않도록
몸통부터 누르듯이 시작해서 붓끝으로 끝나는 그런 동작들이요. 붓을 좋은 애티튜드로 다뤄주면 그 붓도 길들여져서 그림이 더 잘 그려져요. 누군가는 붓을 써도 금방 낡고 누군가는 같은 붓을 1년 넘게 쓰기도 하죠. 어떻게 길들이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 좋은 재료를 써야 한다. 장인은 연장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미술도 요리와 같다고 생각해요. 양질의 재료들과 좋은 요리사가 있어야 맛있는 요리가 완성되듯 미술에서도 뭐 하나 빠지면 아쉬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다들 수채화를 망해본 경험이 있는 건 재료에도 원인이 있다고 봐요. 학교 앞 문구점에서 파는 뚜껑 열면 이상한 거품방울 나오는 물감, 끝이 자기 맘대로인 싸구려 붓, 그림을 그리면 엉엉 울어버리는 종이 같은 건 솔직히 작가들도 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채화를 할 때는 약간 투자를 하세요. 제가 추천해드린 고체 물감과 물붓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이 보통 장비병이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요리사가 요리를 잘해야 음식이 맛있잖아요. 재료는 야금야금 모아가는 맛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물 조절과 색상 배합, 테크닉 등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 조절의 경우 저는 이것만 집중적으로 연구했을 정도로 되게 섬세한 영역이라 생각했거든요. 댓글에서도 많이 요청해 주셔서 그 영상은 아마 따로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엔 이런 재료가 있고 수채화에서는 이런 부분을 알면 좋다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앞으로도 제 채널 구독하시면서 천천히 그림의 매력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